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3변수는 사실 우리가 이제 물론 여기서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 왜냐면 다변수가 어쨌든 2변수, 3변수, 4변수, 5변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지금 이 극좌표 취한이라든가, 그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거기 3변수에서는 이제 극좌표라고 얘기 안 하고 원추좌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3변수는 우리가 이제 정말 그냥 이 대수적인 식을 보고 그냥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거고, 2변수는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변수는 일단 그림을 못 그려. 그죠? 변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그 3개 의해서 결정되는 값까지 따지면은 축이 4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3변수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고, 2변수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수 있는 거가 이제 전부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제 부정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것을 극한을 조사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변수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부정형 문제가 나온다면은 앞에 있는 좀 특수형들 말고, 그러니까 부정형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극한값이 이제 불연속, 그러니까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먼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럼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자,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경로에서 내가 경로가 이제 이 A, B로 가는 지금 경로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 경로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값이 다른 값이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좌우극한이 어쨌든 좌극한 우극한의 극한값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두 개가 값이 다르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변수도 마찬가지야. 경로를 아무거나 조사를 했을 때 얘네들 경로들 중에서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르다면은 그것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극한값의 이제 값을 이제 판단하는 이제 축이 있는데 이제 선이 있는데, 첫 번째가 x축이에요. 두 번째가 y축이에요. 세 번째가 y는 mxk 요 이제 경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연속을 따지는 대표적인 경로가 이렇게 3가지 경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모든 걸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자 하나라도 극한값이 다르게 나오면 자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왜냐면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인 경로가 이 3가지 경로이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3가지 경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봤는데 다 값이 있는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극한값이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일단은 부정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수 형태 아니라면은 이 경로 3가지를 가지고 먼저 따진 다음에 판단을 한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필수 예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봐보면, 자, 리미트 지금 x, y가 자, 어디로 가냐면 0,0으로 가요. 자, 그럴 때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이제 극한을 따지라는 거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어때요? 부정형이란 말이야. 그죠? 부정형. 그러니까 부정형이기 때문에 이게 그럼 존재할까 안 할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일단 이런 문제가 유형이 나온다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이제 x축을 따라서, 자, 이제 x축 경로를 따라서 자, 극한값을 조사해보자. 그럼 x축이라고 하는 거는 x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y값이 뭐예요? y값이 0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x축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인 거야. 리미트 x, y에서
지금 y 값을 그냥 0으로 둬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0,0으로 가는데 여기서 y 값은 그냥 0을 넣어버리고 x 값만 이렇게 살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x 제곱분의 지금 이 절대값 x 제곱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값이? 확인을 해보면은 이거는 그냥 x 제곱과 같은 거니까 1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x축 경로로 따라갔을 때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의 곡면의 형태가 뭔진 모르겠지만 x축으로 지금 따라갔을 때 물론 이제 x축으로 간다는 얘기는 좌우 극한을 지금 보겠다는 얘기인 건데 이 좌우 극한에서 지금 극한값이 지금 1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이 0,0이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경로들 중에서 갈 수 있는 모든 경로들 중에서 지금 뭐만 조사한 거다? 지금 x축으로 가는 것만 지금 조사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랬을 때 지금 1이다. 그럼 저 y축 경로로 한번 가볼게요. y축 경로. 자, 그럼 y축 경로로 갈 때는 어때요? y축 경로로 갈 때는 리미트 자 x, y에서 자 x를 이번엔 0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x 0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y 제곱분에 마찬가지로 이게 절대값 마이너스 y 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도 극한값이 얼마이다? 또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x축 경로로 갔을 때 y축 경로로 갔을 때 지금 이게 둘 다 1이 나오는구나. 그럼 이제 뭐가 남았다? 이제 요거 하나만 더 해보자. y는 mxk 제곱.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y는 mxk 제곱은 우리가 이거를 지금 m하고 k를 자유롭게 조금 변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왕이면은 이 불연속이 되도록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1값이 안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불연속임을 좀 바라면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는 게 좀 핵심이긴 한데,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냐면은 이 y에 자 2분의 1 x 경로로 한번 따라가 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극한값이 지금 1인데 이제는 경로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y는 2분의 1 x니까 이렇게 생긴 경로로 한번 따라가 보자. 그죠? 네, 이 경로에 대해서 극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자, 2분의 1 x 여기다 집어넣죠. 그럼 얘는 x제곱에 자 플러스 4분의 1 x제곱 분의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이니까 이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4분의 5 x제곱분의 4분의 3 x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약분해주면 얼마다 이게? 5분의 3이 나오죠. 이거는 지금 어때? 이 경로로 따라가 보니까 1이 아니라 5분의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건 뭐다? 세 가지 경로를 따져봤는데 이게 지금 다른 경로가 하나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극한값 푸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 앞에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물론 이제 모든 문제를 다 극좌표 변환으로 풀 수는 없어요. 극좌표 변환이 안 되는 문제가 무조건 나와.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실전으로 문제를 푼다라면은 먼저 극좌표 변환을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했을 때 R값이 남으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R값이 만약에 없어졌고 뭐 세트가 하나씩만 나오면은 극한값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이걸 지금 R 코사인스다 R 사인스다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R 제곱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에 얘는 지금 이제 R 제곱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R이 0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R 값이 없잖아. 그럼 세타 값에 의해서 이 극한값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세타 값에 따라서 이 극한값이 계속 결정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 과정은 하지만 이렇게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더 많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R이 남아있고 여기는 뭐 R이 있고 이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유형으로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예, 문제는 만드는 사람, 자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 문제 3개 문제가 있는데,
자, 세 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거. 네, 혹시 죄송합니다. 그 MK 어떻게 정하죠? MK? MK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이게 지금 내가, 선생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M을 2분의 1로 둔 거고, K를 지금 1로 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건 뭐야? Y는 2분의 1인 직선이죠. 그럼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포물선,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M하고 K는 이게 지금 값이 다른 X축, Y축 경로랑 다른 값이 나오도록 내가 임의로 설정하는 어떤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X축, Y축 경로랑 다른 값이 나오도록 설정을 했으면 성공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MK가. 그러니까 뭐 MK를 무조건 딱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 상황에서는 이거 이렇게 하는 뭐 공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X축, Y축 경로하고 내가 다른 값이 나오도록 내가 임의대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지금 이거 왜 임의대로 설정을 했냐면은 왜 2분의 1로 뒀느냐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다 보니까 X제곱에서 마이너스 하면 얘가 빼지는 거고, 얘는 더하기니까 더해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X축, Y축 경로로 다른 값이 나오겠다라고 해서 임의대로 선생님이 결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임의대로.
해볼까? 같이? 네, 좀 천천히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지금 요 문제를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유형을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변수 함수의 그러니까 그 이제 얘가 이제 문제에선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는 과정의 문제이들이기 때문에 다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그냥 문제가 이렇게 달랑 나와 있고 이게 극한값이 있으면 극한값 구하고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찍으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게 존재하지 않을지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의 위험,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가장 일단 기본은 극좌표 변환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얘가 집어넣었을 때 확실히 0이 안 되는 느낌이 일단 온다면 불연속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선생님 기준을 그렇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극좌표 변환 머릿속에 집어넣어 봐서 이게 지금 아래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0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불연속적으로 문제를 풀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만약에 이게 극좌표 변환을 했을 때 0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이거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그 관점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선생님이 지금 후자로 얘기한 거는 이제 요거 이어서 이제 배우긴 할 건데 어쨌든 얘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극좌표 변환을 했을 때 이게 지금 R제곱이고 그럼 이 형태가 물론 약분이 되는 건 아닌데 약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인 때는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형태가 조금 그 뭔가 이제 아래 위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확실히 없어진 느낌이 안 드니까 불연속적으로 한번 가보자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이제 해보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안 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문제를 판단을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예.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경로를 따져볼 건데 그럼 이제 세 가지 경로를 따져보자는 얘기야. 이거 불연속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x축 경로, y축 경로,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제 mxk 경로 이 세 가지를 이제 따져보자. 보통 이거는 이제 이 뭐 제곱, 세제곱까지도 집어넣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제 1제곱 아니면 2제곱에서 끝나요. 이 형태의 유형은. 그러니까 뭐 세제곱까지는 잘 안 가.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MXK 형태 이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자 한번 따져보자. 자, 그 얘기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X축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0을 집어넣잖아요. 0. 그러니까 0을 집어넣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식의 형태가 리미트 x, y가 지금 0,0으로 갈 때 이게 x제곱분의 사인의 x제곱이 돼버려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극한값이 지금 어떻게 된다? 0,0이 이게 0분의 0꼴이니까 이게 1로 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다음 마찬가지야. xy가 지금 0,0으로 갈 때 이것도 지금 y제곱분의 어쨌든 사인의 y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지금 이제 1로 갈 것이다. 자,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요거인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값이 1이 안 나오도록 저 y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 결론은? 근데 내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뭐냐면 얘하고 얘가 지금 얘는 지금 두 개를 더한 거고 얘는 제곱해서 더한 거잖아요. 제곱해서 더했을 때는 음수가 절대 안 나와. 근데 두 개를 더할 때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y를 마이너스 x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로 딱 얘를 이건 선생님 지금 이대로 만든 거예요. 그럼 얘를 딱 넣어보면 어때요? 이게 지금 위에는 분자는 0. 그쵸? 그러니까 사인 0이 돼버리죠. 그죠? 밑에는 근데 뭐야? 그냥 2x제곱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게 0,y 이제 x, y가 0,0으로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미 0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이게 값이 0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지금 다르구나.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얘는 자, 불연속이다. 자,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다음에 자, 2번 문제 유형을 좀 한번 봐보면은 2번은 자, 리미트 지금 얘가 어떻게 돼요? 리미트 x 4제곱
이건 그러니까 임의대로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분의 xy에 자 x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그 극좌표 변화를 먼저 했을 때 좀 눈에 보이는 게 이게 r 4제곱으로 묶일 거고 이것도 r 4제곱으로 묶일 거잖아. 그죠? 그럼 r 4제곱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얘는 사인하고 코사인에 관련된 막 식만 잔뜩 나오겠네. 아, 불연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 생각을 딱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럼 얘는 자 x가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x가 0인 축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x축. 자, x축으로 갔을 때는 리미트 xy가 지금 00으로 가는데 이게 x축이기 때문에 y에다 0 집어넣어주면 이게 0분의 x 4제곱에서 그냥 0이야. 그죠? 마찬가지로 y축일 때도 어때요? 리미트 x, y가 00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x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이게 지금 0이기 때문에 0분의 y 4제곱이 돼서 0이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이제 뭐만 집어넣으면 될까요? 이제 그럼 y는 이제 mxk 형태에서 뭘 집어넣으면 이게 딱 0이 안 나올 느낌이 드냐면 이게 0이 안 되도록만 조작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냥 y는 뭐 2분의 1 x 뭐 간단하게 얘를 한번 집어넣어주면 분모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4제곱 플러스 지금 16분의 1의 x 4제곱이고 분자는 이제 2분의 1 x 제곱에 곱하기 저 4분의 3 x 제곱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값이 8분의 3 그 다음에 16분의 17 자 이렇게 돼서 약분해주면은 이게 17분의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0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 경로에 따라가면은 이게 0이 아닌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문제. 자, 3번 문제. 자,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되면은 잘 만들 거야. 근데 이게 지금 요 형태가 지금 어쨌든 처음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낯설 수 있거든요. 예, 지금만 그런 거고, 예, 이제 좀 하다 보면은 예, 느낌이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얘도 이제 일단은 하기 전에 그냥 이 문제만 딱 이제 봤을 때 얘가 이제 극합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일단 극좌표 변환으로 확인을 한다. 근데 극좌표 변환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얘는 최대가 4제곱이고, 그죠? 여기는 지금 3제곱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이제 극좌표 변환으로 했을 때 좀 아리송한 문제 유형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얘는 분모가 r 4제곱이고 r 제곱 형태로 될 거고 얘는 r 세제곱 형태가 될 거거든. 애매한 거야 이게. 아 뭘까 이게, 그죠? 제곱으로도 아니고 4제곱이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그렇게 이제 느낌을 받았으면은 일단 얘는 불연속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죠? 확실하지 않으면 거의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어넣어 준다. 자, 그러면은 x축을 따라갈 때에는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y에다 0을 집어넣는 거니까 x 4제곱분의 0 형태여서 0이 될 거고요. y축을 따라가게 되면은 x에다 0을 집어넣는 건데 마찬가지로 0분의 y제곱이어서 0 형태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mxk 형태에서 이 mk를 의미대로 잘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이걸 선택을 할 때 좀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이렇게 분모에서 이렇게 차수가 차이가 이렇게 나잖아? 그럼 이 수학은 어쨌든 좀 대칭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4제곱이 좀 맞도록 좀 맞춰주는 경향이 있어. 그냥 경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집어넣는 게 딱 좋냐면 y는 x제곱 같은 걸 집어넣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면 x제곱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y의 제곱에서 이게 x 4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대칭 형태가 딱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형들은 분모에 만약에 이런 형태가 있다면 좀 웬만하면 이 차수를 맞춰주는 형태의 식을 집어넣어주는 게 약간의 그냥 뭐 방법이다. 그래서 집어넣어주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2x 4제곱분에 자 저거 집어넣어주면 지금 x 4제곱이죠. 그죠? 그럼 이게 약분이 되면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0, 0, 2분의 1이니까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약간 약분될 수 있게 맞춰서. 맞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은 분모의 차수를 맞춰주는 이유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약분이 되게끔 내가 세팅을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불연속점인 걸 찾아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게, 그렇구나.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문제 풀이인 거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경우를 다 해봤는데, 계속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럴 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제 이제 유형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극좌표가 장점이 뭐였냐면 극좌표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 내가 극좌표는 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이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고 거기서 세타 값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경로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극좌표 변환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경로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거리 개념으로 가자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모든 경로에 대해서 몇 가지 경로에 대해서 지금 극한값을 조사해 봤는데 값이 똑같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 지금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해당하는 어떤 이제 값을 선택을 해서 그 거리 내에 들어오는 점들하고 이 지금 극한값이 되는 점하고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 상황에서 모든 경로를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점, 그러니까 지금 특정 어떤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 점하고 요 특정 점하고 사이에 이 거리가 짧아질 때 그 극한값도 거리가 가까워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쉽게 해주자면 어떤 얘기냐면 일변섬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A점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지금 경로는 좀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지금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조사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리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로부터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점들이 만약에 이제 이 정도 거리에 있는 점들을 지금 값을 조사해봤는데 그 극한값이라고 하는 요 지금 값으로부터 이 거리에 있는 점들이 매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값이 만약에 이제 뭐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 극한값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자 이렇게 지금 L이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극한값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L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얘는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애지. 그죠? 근데 이게 거리상 보면 A랑 가까운 점들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가까운 점들에 해당하는 점들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얘네하고 이 L하고 거리가 어때요? 가깝지 않다는 얘기야. 멀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거리가 내가 A라고 하는 점 근처에서는 값이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함수값의 거리는 굉장히 머니까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극한값은 이제 존재하는데 어쨌든 함수값하고 이제 연속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요런 상황을 이제 불연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상황을 지금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리 개념으로 보자. 그러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어쨌든 요 극한값이라고 추정하는 요 값이 지금 m값인데 내가 만약에 이 L값을 극한값으로 추정을 했다면은 얘는 극한값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냐면 얘하고 얘는 거리가 머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극한값이라고 추정하는 값하고 지금 그 근방에 있는 값하고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그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처럼 똑같이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제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면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런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에 지금 x, y 4제곱 빼기 0 절대값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얘가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값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이었냐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분의 xy 4제곱이라고 하는 지금 이변수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xy가 0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불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x축, 두 번째 y축, 자, 그 다음 세 번째 y는 mxk축, 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극한값을 조사를 해봤는데 계속 추정값들이, 극한값의 추정값들이 다 0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뭘 하냐면 얘가 지금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극한값으로 이제 추정값이니까 이 극한값하고 추정값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빼기 얘는 뭐예요? 함수값이야, 함수값.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거의 절대값이니까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즉 추정값하고 지금 함수값하고 이 0,0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하고 거리가 0으로 간다. 만약에 이 거리가 0으로 간다면 얘네 둘의 지금 뭐예요? 거리가 충분히 가깝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값이 0,0에서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거리 개념으로 지금 따져보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0,0으로 가까이 갈 때 함수값과 지금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값의 거리가 0으로 간다는 걸 보인다면은 얘의 0,0에서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요 점이 지금 A, B니까 이 점에 충분히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하고 추정되는 값하고 함수값하고 거리가 충분히 작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여야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진짜 0으로 가느냐 이걸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이게 지금 극한값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x, y는 0,0이고 자, 얘가 지금 절대값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분의 xy 4제곱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이 0,0으로 갈 때 이게 0이 된다라는 것만 보이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거의 이제 0,0에서 극한값이 이제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이걸 이제 보이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이제 좀 산술기하 형태로, 일단은 요거는 일단은 보이는 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제 대소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분의 xy 4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의 절대값 x의 y 4제곱 절대값하고 같거든? 그죠? 이렇게랑 같아요, 지금. 그죠? 이게 크거나 같아. 이거 뭐 크거나 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두 개는 그냥 같은 거야,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절대값 x는 바깥으로 빼놓고 x제곱 플러스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의 절대값분의 이 y 4제곱은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면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얘보다는 얘가 더 크겠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만 남아요? 절대값 x만 남겠죠. 근데 이게 0으로 갈 때 얘는 얼마이다? 0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0으로 가니까 이게 얘하고 0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지금 산술기하 이제 보통 일반적인 풀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해줘도 되는 거고.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좀 더 쉬운 방법인 게 극좌표 변환을 한번 해보면 이게 R5제곱이고 밑에 R4제곱이야. 그러니까 R이 하나 남아. 그 0으로 가니까 이거 0으로 간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 문제 유형은. 그러니까 되는 거는 빠르게 극좌표 변환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애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야 된다. 자, 그런 상황인 건데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지금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그 식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봐보면 일반화된 산술기하 평균 써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산술기하를 좀 표현을 한다면 일반적인 산술기하는요. 지금 요렇게 보통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자, 이게 일반화된 산술기압 평균이에요. 지금 보면은 n분의 이 rx는 지금 r이 몇 개, 이 r은 지금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x가 지금 r개 있고 그 다음에 y가 지금 s개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r 플러스 s개가 지금 n개인 거죠. 그죠? 개수가 지금 n개가 있고 그걸 n으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반화된 산술 평균에 의해서 그 x를 r개를 곱한 거 곱하기 y를 s개 곱한 거에 n제곱분이다. 이게 일반적인 산술기압 평균인데 어쨌든 xy가 그럼 이때 x를 자 a의 n제곱 자 y를 자 b의 n제곱 형태로 주면은 이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n분의 요 집어넣어 볼게. ran 플러스 그 이제 sbn 자 그리고 크거나 같다 n제곱근 루트 이제 a의 rs rn 곱하기 b의 이제 sn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은 이게 n제곱근이 사라지면서 이 n제곱근에 의해서 a의 r 곱하기 b의 s 이렇게 되거든요. 아, 부등호가 왜 바뀌었냐? 네,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죠? 네, 산술이 더 커야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자, 이 형태가 되는데 얘는 이거를 지금 r개는 당연히 n개보다 작은 거니까 이걸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죠. 얘를 지금 어떻게 조작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n분의 nan 플러스 이제 nbn 크거나 같다 arb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얘는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의 n제곱 플러스 bn제곱이 a의 r제곱 b의 s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화되는 산술기압 평균에서 나오는 구조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요 r하고 s가 r 더하기 s가 뭐예요? 지금 n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되게 많이 써. 그 이제 극한의 이제 극한값인 걸 보일 때 존재 유무를 보일 때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요. 자, 필수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분의 지금 x제곱 y제곱 자 거기에 곱하기 x제곱 플러스 y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문제가. 네. 자 그래서 자 그럼 이거의 지금 극한값을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먼저 이걸 하기 전에 일단 뭐 한다? 이거가 일단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x축, y축, y는 mx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근데 x축을 따라가도 얘가 어떻게 되냐면 y가 0 집어넣으니까 x축을 따라가면 이게 0이 나오고 y축을 따라가도 이게 x를 0 집어넣으니까 0이 나와. 자 그리고 y는 자 mx 대략적으로 이제 제곱, 세제곱을 집어넣어도 이게 지금 값이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값이. 그리고 왜냐면은 이게 지금 보통 이제 y 4제곱 이게 지금 차수가 같으니까 보통 집어넣는 게 이제 mx 형태를 집어넣을 거거든. 왜냐면 이게 지금 4제곱 4제곱이니까 최대한 약분되게끔. 그죠? 근데 이거 집어넣어 보면은 이게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1 플러스 m 4제곱분의 그러니까 1 플러스 m 4제곱분의 자 여기 지금 계산해 보면 이 집어넣어 주면은 이게 지금 m 제곱 x의 4제곱에 x제곱 더하기 이제 mx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여기 x 4제곱이 있었고 자 이렇게 약분이 돼도 이게 뒤에 있는 게 x가 남아있기 때문에 0으로 가 이게 값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사할 수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푼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다 0이 나오니까 아 이거 진짜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야. 아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그걸 풀 때 이제 어떻게 푼다? 자 이렇게 푼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그러니까 이 함수값하고 지금 극한으로 추정되는 값이 지금 얼마예요? 0이잖아. 그죠?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값이 0이잖아. 이거의 거리를 따져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0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0이 나왔기 때문에 0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 거리를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x, y가 지금 0, 0으로 갈 때. 자, 그럼 얘는 자 풀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 y가 0, 0으로 갈 때 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분의 자 이제 이 절대값 x제곱 y제곱 절대값 x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화된 산술 이제 그 기하평균 쓴다는 얘기야. 요거 보면은 이게 지금 여기 A, B를 X, Y라고 이렇게 바꾸고 자 제곱을 여기다 2제곱을 넣죠.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야? X, Y 4제곱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거 두 개 더하니까. 그럼 이게 지금 뭐보다 작거나 같다? 리미트 x, y가 00으로 갈 때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분의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약분이 되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남는 게 x, y가 00으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y만 남더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이다? x제곱 y는 00 집어넣을 때 딱 정확하게 0이 나오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이 거리가 0으로 지금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으로 추정되는 값과 함수값이 지금 거리가 0으로 간다. x, y가 지금 0,0으로 갈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자, 요게 자, 이제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쓰는 판단 방법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이 있는데 절대 분모를 얘로 바꾸면 안 돼요. 알겠죠? 지금 x제곱 플러스 y 4제곱을 거꾸로 요 뒤에 있는 걸로 바꿔주면 안 돼. 왜냐면 이렇게 바꿔버리는 순간 분모가 정의가 안 되는 상황이 생겨. 그러니까 이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버리면 y에 대해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0이 돼버리죠.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이제 아예 그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를 바꿔주면 안 돼. 항상 여기서 생각할 때는 뭐다? 분모를 건드는 게 아니라 분모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야. 그대로 두고 자 뭐만 결정을 한다? 이 분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자,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관적으로는 산술기하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R값이 남아있다면 이거 0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그게 사실 더 중요해. 왜냐면 이거는 이제 그 산술기야 우리가 그 이제 극좌표 변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지만 웬만한 문제들은 극좌표 변환을 했을 때 보인단 말이야.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기억을 하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서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그 문제.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먼저 존재하는지 유무를 한번 따져보세요. 존재하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니까 경로를 한번 확인해보라는 얘기야. 그러고 나서 존재한다면 자 산술기를 어떻게 쓸 건지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죄송해요. 네. 갔다 오세요.